안녕하십니까. 한강 리치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나은서입니다. 제가 부동산 뉴스를 요즘 안 찍고 있죠. 왜 안 찍냐? 별로 찍을 게 없어요. 뭐 뉴스가 있거나 또는 좋은 물건 나와서 분석을 해줄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했는데 요즘은 흑석동에 큰 이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방송에 인터뷰 꽤 많이 했거든요. 한 2, 30번 한 것 같은데 요즘은 방송 인터뷰 하는 게 안 나와요. TV에서. 그만큼 흑석동이 이제 거의 개발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 최근에 이제 뉴스 나온 건 30억대 이상의 호가가 가고 있다. 이 정도 뉴스에 나오고는 있고요. 어쨌든 뭐 다른 분이 인터뷰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가끔 쓸만한 물건 나오면 찍어드려요. 오늘 또 그 예시로 제 경험과 유사한 그러한 물건이 있어서 한번 찍어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나와 있는 물건은 11구역이에요. 그 전에 제가 유튜브 이전에 바로 찍어드렸던 게 1구역이에요. 1구역. 자, 1구역이 여기 있죠. 1구역이 여기 있습니다. 자, 제 상가가 아크로리바임 상가가 여기에 있어요. 백이동 상가의 아크로리바임 1구역이 여기에요. 한강 조망이 되죠. 똑같이 3번 출구 아크로하고 마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사이에 2구역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대지 지분이 꽤 커요. 40평이 다 되는 게 17억짜리가 있었어요. 요거는 추가 분담금 없이 두 개를 받을 수 있다. 50평대 플러스 25평 두 개 받으면 대박인 거죠. 추가 분담금 없이 내가 17억 사고 나중에 50평대 하나, 그 다음에 25평대 받으면 물론 주상복합이긴 해요. 아니 참 1구역이 그 저기 단지가 작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50평대가 예컨대 뭐 한 30, 한 5억, 25평대가 한 15억 이렇게만 해도 50억 아니에요. 그럼 17억 투자해가지고 50억 버는데 물론 기간은 오래 걸릴 수 있겠죠. 10년이고 기다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다른 구역은 다 올라가가지고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이거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구역을 제가 했는데 그 몇 분이 이제 물어보긴 하셨어요. 그런데 못 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게 요 물건이었어요. 자, 제 유튜브 그래도 10,000명이 좀 넘었죠. 10,000명이 넘는데 여기에 지금 1구역 물건을 제가 굉장히 추천드렸어요. 아마 이번에 찍게 되면 여기에 나오겠죠, 이제. 아무튼 그런 물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11구역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서 하나 찍었어요.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11구역이 여기에요. 여기. 자, 흑성역이 이쪽에 있습니다. 흑성역이. 자, 약간 좀 떨어져 있긴 하죠. 그런데 이쪽이 뭐가냐면 반포가 여가 있어요. 반포 1, 2, 4주가. 그래서 서반포라고 명명을 불리긴 하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띄우기 위한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흑석동에서는 약간 교외 바깥쪽에 있고 생활 중심지는 여가 있으니까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쪽에 88도로 타거나 그럴 때는 빨리 탈 수 있고 이 강남 쪽으로는 진입이 더 빠르게 쉽게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갈 수 있죠. 어쨌든 여가 1522세대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있는 물건을 오늘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 뭐 구역별 설명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유튜브에서 나승성 치시고 한 칸 띄고 예컨대 흑석 뭐 11구역 뭐 이렇게 치시면 아마 11구역 관련된 영상 쫙 뜰 거예요. 검색할 때 산을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태백산 딱 뜨면 태백산 쫙 뜨고 이렇게 네이버 검색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 이름 쓰고 한 칸 띄면 왜냐하면 영상이 4,000개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구역을 하나 이거를 예시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예시예요. 물건이 있긴 하지만 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이게 뭐 또 광고 막 이런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 재개발 투자 원칙 제가 많이 찍어드렸는데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재개발 투자 원칙 첫 번째 돈이 되는지 돈 안 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손님 오면 무조건 뭐부터 물어본다? 투자 금액이 얼마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시컷 한 2시간 설명했는데
투자 금액이 안 돼서 투자 못 해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옛날에 제가 재개발 막 해주니까 유튜브 뭐죠? 그 노트 들고 막 찾아오세요. 사모님들이. 최근에 뭐 돌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저는 이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런 거. 제 블로그에 다 설명해놨고 유튜브에다 설명하기 때문에 유튜브 보시면 돼요. 진짜 하실 분만 설명을 드립니다. 공부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저는 제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돈이 되는지 돈이 된다면 두 번째 뭐냐면 프리미엄이 낮은 거를 사라. 프리미엄을 낮은 걸 사라. 왜냐하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거를 받기 위해서 날아가는 돈이란 말이죠. 그게 적을수록 나는 유리한 거죠. 그러면 예를 들게요. 자, 34평 아파트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34평 아파트 프리미엄이 예컨대 13억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예시긴 하지만 45평, 25평 상가까지 신청하는데 프리미엄이 10억이네요. 그럼 당연히 뭘 투자해야죠? 이걸 투자해야 됩니다. 원칙상.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분이 34평은 프리미엄이 13억인데 이분은 나중에 보시면 실투자 금액이 15억 있으면 돼요. 실투자 금액. 대출이 4억이 있어요. 그럼 토탈 매가가 19억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대출이 4억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얼마냐면 매매가가 36억이에요. 대출이 14억이 있어요. 실투자 금액이 22억 있어요. 근데 돈이 안 되잖아요. 내가 돈을 갖고 있는 돈이 안 되면 프리미엄이 낮아도 살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이 대출 이주비가 뭐냐면 지금 다 개인이 이자를 납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14억에 대한 이자를 4% 계산하면 6,400 되나요? 4%면 5,600이죠. 맞죠? 5,600이면 대충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되나 이자를 5,600 나누기 12 대충 466만 원 1억 14억 곱하기 0.04 560 5,600이니까 46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여러분들 460만 원씩 이자 낼 수 있으세요? 안 돼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프리미엄 싸긴 싸지만 돈이 안 되면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프리미엄 낮은 이유가 뭐예요?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낮춰서 파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려할 게 내가 분양받고 난 후에 나중에 입주 후에 시세 차익이 어떻게 될지 이제 시세가 어떻게 되는 시세 차익이 어떻게 될 건지 이걸 따지라는 거죠. 자, 요거는 34평 하나만 프리미엄이 붙겠죠. 요거는 45평 프리미엄, 25평 프리미엄, 상가 프리미엄 다 붙겠죠. 그러니까 이게 좋긴 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 쩐이 필요하다는 거죠. 큰 돈이 이런 점이 있다. 이렇게 예를 들고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종전 자산가액이 예컨대 예를 든 겁니다. 24억이라고 가정해요. 요거는 저랑 비슷해요. 저도 아크로리바임에서 46평 하나, 25평 하나, 상가 하나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46평을 제가 프리미엄 이렇게 종전 자산가 이제 평가가 다르지만 이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신청하고 나면 요 상가가 거의 꼴찌입니다. 꼴찌. 밑에서 세 번째가 됐어요. 그러면 뭐냐면 상가는 권리가액이 큰 사람부터 아파트 분양받고 남은 가격이 큰 사람부터 찜을 해요. 뺑뺑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좋은 상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좋지 못한 상가를 받으면 나중에 골치 아플 수가 있다. 팔리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월세도 못 받고 관리비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상가 투자 잘못하면 꽝이다. 그래서 제가 상가 투자는 뭐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이 부동산 할 자리, 커피숍 자리, 약국 할 자리 이런 거 좋은 거만 하라고 그랬죠. 앞에서 제가 찍어드렸습니다. 그런데 25평을 포기하면 상가가 올라가죠. 순위가. 그래서 제가 5번까지 올라갔어요. 5번까지인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자리로 왔는데 다행히 여기에는 뭐가 있다? 앞에 이제 9구역에 2구역에 정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길가 쪽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상가보다 훨씬 더 쉽게 용이하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그러면 자 이걸 우리가 계산해 봐야 돼요. 상가 분양 신청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서 그 사람의 자산 가치가 나중에 달라져요. 이것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냐면 자 25평을 분양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이게 우리 조합원 분양가가 4억 7천이었는데 그냥 5억 잡을게요. 5억에서 현재 호가가 20억인데 20억은 거래된 게 없는 걸로 아는데 제가 매매한 게 최근에 좀 되긴 했었나만 17억 정도에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20억이면 15억의 시세 차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는 상가가 만약에 꼴찌 받아가지고 안 팔려요. 분양 가격도 안 팔려요. 그러면 그냥 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시세 차익이 얼마냐면 15억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상가를 25평을 아니 아파트 25평을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15억이 마이너스 5억이 날라갔죠. 상가가 봤는데 이거는 현재 제가 이거는 분양가가 5억 6천이가 됐어요. 25평 아파트도 더 비싼 거예요. 근데 얘가 15평 정도 됩니다. 전용. 그러면 나중에 평당 1억씩 해서 할 때 15억이면 대충 한 10억만 볼게요. 시세 차익. 그러면 25평을 받는 게 더 프리미엄이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25평은 뭐죠? 전세나 월세를 놔야 돼요. 그 다음에 2주택, 다주택자로 인해서 물론 제가 이거 말고도 다주택자가 있긴 하지만 세금이 골치 아파요. 정부세 이런 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는 양도 주식 그러니까 이거를 매매하면서 뭐죠? 양도 차익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0억을 다 푼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상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상가는 뭐가 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죠. 월세를 빵빵하게 받을 수 있어요. 좋은 상가면. 그래서 이거는 상가에서 10억의 시세차익을 늘었지만 결국은 아파트 15억짜리하고 결과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도세 내고 나면 별로 먹을 게 없고 세금을 그동안 내야 되고 이거는 종부세라든가 해당 사항이에요. 상가는. 그 다음에 월세가 나와요. 내 노후 자금이 되는 거고 또 하나 내가 상가를 하면서 뭐예요? 부동산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어요. 이 아파트 월세 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되는 거죠. 이 월세로 따지면은 좀 더 접근할 수 있지만 이걸 활용해서 나는 뭘 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는 내 사무실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을 해서 벌면 훨씬 더 이 프리미엄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건 제가 생각을 안 했는데 25평을 자의반 타의반 어떤 분이 뭐 이게 제가 46평을 좋은 거 받다 보니까 25평이 받는 금액이 좀 부족하겠대요. 그래서 이거를 조합이 찔러가지고 못 받겠다는데 저는 그분 감사드려요. 결과적으로는 잘 됐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보기는 너무 엎어져도 뒤로 엎어져도 뭐 한다고 하던데 저는 제가 원할 때도 잘 됐고 누가 나를 해코지를 해도 저는 항상 잘 됐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잘 돼 있고 앞에 여기 이 구역에 이 뭐죠? 들어서면 정문 앞이기 때문에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가예요. 그리고 제가 제 상가로 쓰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상가로 통해서 번 돈이 더 훨씬 큽니다. 이런 프리미엄보다. 자, 그러니까 상가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상가를 어떤 거 받냐에 따라서. 그런데 자, 이 11구역의 가상의 예입니다. 비슷한 금액대이긴 해요. 실제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지만 금액은 틀려요.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건데 이분이 감정가가 24억이고 권리가가 104% 해가지고 25억 정도 돼요. 근데 매매 금액을 36억에 하시겠대요. 그럼 프리미엄이 1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싸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비가 뭐예요? 14억 있어요. 요거가 승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데 주택이 있거나 그러면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뭐냐면 36억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승계가 안 되면. 승계가 일부만 되면 추가로 돈이 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승계된다 하더라도 이자가 예컨대 560만 원씩 나간다. 예를 들면 한 달에 250 거의 600만 원 이자가 나간다면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컨대 600만 원씩이면은 1년이면은 10이면 7,200이죠. 7,200에 5년 잡으면은 520 3억 6천이에요. 이자만.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프리미엄 낮은 이유가 이 금액이 커서 그렇다. 이거를 이주비 대출은 반드시 본인이 사실 분이 먼저 은행에 검토를 하셔야 돼요. 매매해놓고 나서 안 할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계약금이 건너갔기 때문에 물론 특이하게 이주비 안 나왔을 때 이주비 승계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미리서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투자 금액이 20억이고 자 이분은 감정가가 커가지고 45평과 25평을 다 합치면 얼마예요? 대충 20억이에요. 근데 25억 2천이기 때문에 두 개 다 조합원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이거고 이 돌려받는 3억 8천 정도가 돌려받는 금액이다라고 보면 되죠. 그럼 이 3억 8천 어떻게 하냐면 상가가 5억이라고 하면 내가 추가 분담금 1억 2천 정도 더 내면 되고 10억이라고 하면은 6억 2천을 더 내면 되는 거죠. 상가는 가급적이면 내 돈을 들여서도 좋은 걸 받아라. 환급 받지 말라. 상가에 돈 더 내니까 나 싫어라고 받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3억 8천을 돌려받으면 뭐예요? 내가 세금을 또 내야 돼.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산이 줄어들어요. 거기다 내가 돈을 대가지고 왜냐면 25평 전세 나가지고 그 돈으로 상가 밀어넣으면 되잖아요. 부족한 돈을.
그럼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상가를 받았다. 6억 2천을 넣어서 25평 전세로 빼서 6억 2천을 넣어서 내가 이 상가 10억짜리 받았다. 그러면은 상가가 10억짜리가 조합원한테 주는 가격이기 때문에 싼 거겠죠. 그러면 시세가 예컨대 여기에 뭐 15억이다. 그러면 5억의 차익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조달한 돈은 상가 월세로 충당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2억만 봤어요. 안전하게. 자. 그러면 토탈 들어간 돈이 얼마냐면 이분이 상가를 빼놓고 토탈 들어간 돈이 얼마면 32억을 썼어요. 그러고 32억을 썼을 때 이분이 그럼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얼마인지 계산해 볼게요. 이거 좀 내가 뻥튀기 했어요. 원래는 좀 낮겠는데. 자, 투자 금액은 36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36억에서 40평대가 35억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냥 넉넉 잡고 30억이라고 봐도 되는데 11구역에 40평대가 좀 안 좋은 데 있어요. 저기 그 조선일보 그 건물 쪽에 있기 때문에 30억이라고만 봐도 자, 이렇게 보고 25평은 18억으로 보고 자, 그러면 48억이죠. 48억이죠. 그러면 36억이죠. 여기서 얼마 먹었어요? 12억 먹었죠. 그 다음에 3억 8천이 들어왔죠. 상가 받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15억 8천 정도가 이익인 거죠. 근데 상가를 분양받았으면 프리미엄은 예컨대 2억만 챙겨도 얼마냐면 이런 경우는 50억인 아니 어죠? 18억 아니죠. 잘못했네. 자, 요게 30억이라고 가정하면 아까 분양가가 얼마였어요? 12억이죠. 그러면은 18억 맞죠? 18억. 그 다음에 18억이라고 하면 분양가가 8억이기 때문에 10억이에요. 그러면 20억을 먹은 거죠. 28억을 먹나요? 28억을 먹을 수 있어요. 28억. 그 다음에 상가 프리미엄 2억 붙이면 대충 30억 정도의 프리미엄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내가 36억을 투자해가지고 30억. 물론 추가로 상가를 더 분양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돈이 들어가지만 그만큼 나중에 매도가에서 빼버리면 되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30억 정도 먹을 수 있다. 괜찮죠? 괜찮습니다. 입주가 한 4년 이렇게 남았는데 이 물건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영상을 찍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데 단점이 뭐다? 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36억이. 대출을 끼거나 어찌됐든 간에 내가 36억을 줘야 된다. 그러면 대충 한 30억을 먹을 수 있다. 괜찮지 않나요? 4년 뒤에. 그래서 제가 추천드려요.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이에요, 이거. 근데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머리 아파요. 세금, 돈도 없고 또 다른 거 팔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를 더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는 그게 귀찮아요.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충분히 기존에 있는 것만 있는 것도 이제 차차 정리하들 반에 뭐 일을 벌린다는 게 귀찮아요. 돈 더 먹을 수는 있지만 뻔히 보이긴 하지만 귀찮다. 근데 처음에 내가 뭔가 종잣돈으로 큰 돈을 벌고 싶다라면 이거 괜찮다. 자, 아까 제가 이거를 30억으로만 봤어요. 이거를. 그렇죠? 근데 5억을 더 얹으면 35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0%예요. 수익률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면 된다. 자, 제가 아침에 받은 물건인데 저거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물건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요거는 34평을 하나만 받아요. 종전 자산가액을 5억 9,500이라고 하면 권리가액이 6억 2천 정도 돼요. 프리미엄 이걸 19억에 판다고 하면 19억 2천 판다고 하면 프리미엄이 13억이에요. 물론 이거 조정이 되겠죠. 그런데 보증금 이주비가 4억이 나가 있어서 실투자 금액은 15억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분이 총 추가 분담가에 내서 들어간 돈이 얼마면 22억 6천이에요. 22억 6천. 자, 내가 투자 금액은 얼마다? 15억. 자, 현재 내가 투자 금액은 15억이다. 그런데 총 내가 들어간 돈이 22억 6천이다. 자, 34평 아까 예를 들어서 45평이 30억, 25평이 18억. 그러면 34평을 얼마로 볼까요? 예컨대 한 24억? 이렇게 본다고 하면 24억에서 22억 6천 빼면 1억 4천인가요? 별로 먹을 게 없잖아요. 물론 이거는 현재 시세예요. 이게 4년 뒤에 입주했는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이게 붐이 불어가지고 여기에 30억이 가버렸다. 그러면은 7억 4천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총 들어간 돈에 비해서 7억 4천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 아크로가 현재 25평이 아니 34평이 30억 호가 내온 것도 있고 23, 4억짜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단지를 따졌을 때 대충 현재는 한 25억 정도 본다고 하면 2억 5천 정도 이익이 있는 거고, 이 4년 뒤에 또 올라가서 시세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금액을 살 수 있죠. 여기서 힌트. 자, 이 물건을 살기 위해서 내가 15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아크로를 예를 들면 전세가 12억이라고 하면 15억을 투자하면 27억이에요. 27억짜리 아크로를 전세 끼고 살 수 있어요. 또는 15억을 가지고 11구역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 그를 살 수 있어요. 11구역에 들어섰다면 어떻게 해요? 11구역은 신축, 아크로는 10년이에요. 그러면 10년짜리, 물론 좋은 단지긴 하지만 10년짜리 아파트를 내가 살 건지 신축을 살 건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얼죽신이라고 얼어 죽어도 신축을 찾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서반포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가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쪽에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풍수지리상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아크로를 더 좋게 봅니다. 배산임수에 가깝고 그 다음에 흑석역에 가깝고 그 다음에 흑석의 중심지의 생활권역에 가까워요. 11구역은 좀 떨어져 있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래도 아크로가 대표 주자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틀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다 입 바른 소리만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은 뭐냐면 해도 입지니까요. 제가 만약에 방배동에서 고급 주택을 팔고 이쪽에 이사 왔을 때 11구역으로 이사 재개발 저는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11구역 이사하라면 저는 안 와요. 이쪽 이사 온 거는 이쪽에 현재 전치 쪽에 고급 단독주택 그게 욕심이 나서 한강조망 되는 그것 때문에 온 거거든요. 강남을 버리고 흑석동에 온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달라요. 또 어떤 분들은 그쪽을 원할 수도 있어요. 뒤에 서달산이 있고 현충원 뒤쪽으로 산책할 수도 있고 또는 더블 역세권이라고 해서 동작역도 걸어갈 수 있고 흑석역도 가까울 수 있고 또 차를 타고 88도로 빨리 탈 수 있잖아요. 거기서는 여기서는 또 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아파트 입지만 놓고 봤을 때는 아크로가 더 좋아 보이는데 11구의 장점은 신축이다. 그런 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생각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 물건을 설명드렸어요. 34평 하나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13억, 실투자 금액은 10억 정도 되는 물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에다가 상가까지 받을 수 있는 상한까지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10억짜리가 있는데 큰 돈이 들어가야 된다. 실투자금이 거의 36억. 대출까지 감안해도 이렇게 한 돈이 있다. 그렇지만 앞에 건 15억. 그러니까 실투자금에 이것도 대출이 없다고 하면 19억이죠. 19억과 36억, 17억의 차이가 있죠. 그런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이걸 보면 뭐예요? 돈이 돈을 먹는 거죠. 돈이 돈을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어느 게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고 이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5168-8114 3280-8114로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물건이라는 거는 항상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여러분들의 그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래간만에 또 부동산 너무 안 찍으면 또 부동산 너무 안 찍은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 계셔서 오늘 한번 찍어봤습니다. 마침 좋은 물건이 있어서 소개하니까 한번 여러분들 판단하세요. 아까 받은 그 두 개, 세 개 받는 거는 정말 좋은 물건이에요. 제가 봤을 때 돈만 된다면 이건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서 문제죠. 34평은 아리까리해요. 내가 그 돈을 주고 살 건가? 근데 만약에 신축 나중에 입주했을 때 막 27, 8억 가면 그래도 몇 억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신축에 살아보고 싶은 분들 또 한강조망이 잘 되는 거 걸리고 하면은 뭐 30억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한 7, 8억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호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는데 나름 멜트가 살짝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아주 뭐 거저 주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약간
고민은 되지만 그래도 한번 자기 운에 베팅을 해봐라. 내가 좋은 거를 분양 동호 수점해가지고 좋은 거를 받으면 시세차익이 좀 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시세차익이 크게 안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 신축이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어디 따라가겠어요? 거기 뒤에 반포 1, 2, 4주가 또 입주를 시작하잖아요. 3지구도 지금 많이 올라갔던데 또 거기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또 덩달아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흑석동 한강변의 시대는 앞으로 제가 2015년도에 한 30년, 2, 30년이라고 했으니까 대충 10년, 20년 남았네요. 아마 10년, 20년이면 한강변에 그 소스가 다 발굴되면서 가격대는 아마 최대로 올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하시고 기획 뭐 궁금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자꾸 보세요. 전화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개별 상담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상담하는 경우는 제가 돈을 받고 합니다. 제가 우리 사업자에도 다 넣어놨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고 충분히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궁금하신 거나 실제 투자하실 분들은 제 사무실 오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오랜만에 11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